오늘은 궤변과 개소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궤변이란 얼핏 들으면 옳은 듯 하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교활한 헛소리입니다. 유진 오닐은 그의 소설 밤으로의 긴 여로에서 궤변은 병적인 헛소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은 정신병자, 즉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작가 모엔도 헛소리를 짓거리다 보면 정말로 미쳐버린다고 했습니다. 또 에라스무스는 궤변이나 어리석은 헛소리를 늘어놓는 사람을 미성숙한 어린애라고 우신예찬에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큐피드는 항상 어린애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헛소리를 하는 인물이며 뭔가 제대로 된 것은 행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제인 오스틴은 오만과 편견에서 머리에 든 것이 없는 사람의 헛소리를 듣느니 덜거덕거리는 마차 소리를 듣는 게 더 낫다고 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에는 악마 같은 살인자 왕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폴로니어스가 등장하는데 햄릿과 폴로니어스의 딸 오피리어가 대화를 나눕니다. 햄릿이 말합니다. 아버지는 어디에 있어? 오피리어가 대답합니다. 집에 계십니다. 햄릿이 또 말합니다. 밖에 못 나오게 문을 꼭 잠그고 있으라고 하시오. 집안에서는 몰라도 밖에서 바보짓을 못하게 말이오. 하지만 멍청한 폴로니우스는 햄릿의 충고를 듣지 않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악독한 왕의 편에 섰다가 햄릿의 칼에 죽습니다. 멍청한 자는 나이를 먹으면 더 멍청해진다고 셰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개소리란 무엇인지 언론인 김종배 씨와 변호사 박지훈 씨의 대화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이 뭐냐면 불쉿,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이것은 뭐냐 에 대해서 아주 짧고 굵게 분석한 책이 조그맣던 그거야. 개소리에 대하여. 개소리까지 분석을 그러니까 바로 그거야. 개소리까지 아니 철학자가 개소리까지 분석을 하고 앉았냐?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한 게 뭐냐면 네. 거짓말은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게 거짓말이야. 맞죠. 그건. 그러면 자 여기서 속인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잘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진실을 어떤 감추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한다는 이야기에는 네.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거짓말쟁이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아 그렇죠. 왜냐면 진실을 알아야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법적으로도 그래요. 그치? 기망행위는 본인이 알고도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이 이것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과는 다른 거짓을 말할 때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근데 개소리는 뭐냐면 진실이 뭔지는 관심 없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게 진실이야. 그래서 마구 내지르는 게 개소리라는 거야. 프랭크퍼터가 이렇게 정의한 게? 정의한 게. 그러니까 진실 여부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왈왈왈 짓는 게 개소리. 바로 그러니까 지금 내지른다 내지 싸지른다. 근데 왜 싸지른다는 말이 왜냐면 아까 그 불쉿에서 쉿의 뜻이 뭐야? 똥이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배설, 배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뭐야? 똥이야. 똥을 그냥 막 내뱉는다. 네. 싸지른다. 그런 뜻으로 거짓말과는 다른 개소리라고 하는 개념을 철학자가 말씀하셨어. 네, 우리가 한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 프랭크퍼터는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이 개소리는 거짓말보다 더 큰 진리의 적이다 이런 말을. 개소리가 거짓말보다 더 나쁜 거라는 거네. 그래. 진리의 더 큰 적이다. 왜냐하면 이건 어쩌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거짓말쟁이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래서 이게 진실이라고 조목조목 팩트 폭격을 해. 그러면 얼굴이 홍당무가 되면서 인정을 해. 첫째. 와. 맞네. 그러니까 진실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이걸 틀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되게 정교해. 그리고 논리 정연하려고 노력을 해. 거짓말쟁이들은요. 그렇지. 사기꾼들이 그래요. 그렇지. 왜냐면 맞아요. 진실을 네. 감춰야 되는 거잖아. 되게 논리 정연해. 진실을 감춰야 되기 때문에 가공된 진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름의 논리 체계와 이런 것들을 갖춘다는 건 그 작업이 정교해. 정교합니다. 그치? 그건 맞아요. 확실해요. 그런데 개소리는 개소리쟁이는 어때요? 한마디로 하면 느낌적인 느낌이야.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데 느낌의 근거도 자기 느낌이야. 느낌의 그거는 느낌이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정교할 이유도 없어. 그 다음에 그게 아닌데라고 아무리 팩트 폭격을 해도 들은 대꾸도 안 해. 왜냐하면 논리 그 자체가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렇지. 이건 뭐냐면 거의 게시잖아. 게시 받았어. 게시 받았는데. 느낌이 팍 온 거야. 필이 꽂혔어. 아니라고 해봤자 네. 이미 눈이 멀었어. 네. 안 들려. 귀는 닫혔고. 그러니까 뭐냐면 수정되고 정정될 여지가 거의 없다라는 거야.
개소리는. 그래서 진리 앞에서는 개소리가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요즘 세상에 떠도는 궤변, 즉 개소리의 예를 세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유대인 학살만 빼면 히틀러는 정치를 잘했다. 개소리입니다. 둘째, 6.25 남친만 빼면 김일성은 정치를 잘했다. 이 역시 개소리입니다. 셋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이 말의 속내는 사람 즉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 즉 나의 사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람 즉 국민은 듣고 싶지 않은 똥개가 지저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국민들은 듣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역사의식의 계력 그걸 그냥 전형적으로 보여줬는데. 아 예림아, 응? 나 진짜 큰일 났다.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엄마. 오빠네 엄마? 어. 왜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셨어?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도 이런 일은 처음이고 너도 이거 들으면 좀 믿기 힘들 수도 있는데 우리 엄마가 신내림을 받았어. 이게 보통 일은 아니네. 그러면은 오빠네 어머니가 무당이 되셨단 소리야? 그치, 이제 신내림을 받은 거니까. 엄마가 신내림 받은 것 때문에 걱정인가 보나? 아니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인데? 엄마가 신내림을 받았는데 다 틀려. 그러니까 이제 신이 알려주는 거잖아. 그럼 맞춰야 되는데 다 틀려. 우리 엄마 어제 비 맞고 왔어. 비를 왜 맞았어? 우산 안 갖고 나간 거지. 그것도 못 맞추는 거야? 몰라, 아무것도 다 틀려. 아니 내가 무당이 된데 왜 틀려? 난 어떤 신이 알려주는지를 모르겠어. 그게 진짜 어떤 신이 알려주는 거지? 붕신인가? 나는 정치 군인을 구토를 느낄 정도로 싫어합니다. 정치 검사, 정치 판사들도 아주 혐오합니다. 그들은 제복과 법복을 입고 거만하게 몸을 흔들며 말합니다. 어때? 나 근사하지 않아? 내가 대꾸합니다. 아주 멋있어. 아주 멍청해 보이고 정말 멋있어. 그자들은 헌법을 유린하면서 국가를 위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선량한 국민을 죽이고 학대하면서 국민을 위해서라는 헛소리, 개소리를 짓거립니다. 나는 장폴 사르트르의 소설 구토에서 그들의 눈과 입의 적절한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보통이 아니었다. 그들의 번뜩이는 눈이 얼굴 전체를 구워먹는 듯했다. 그 열정 아래서 신비스러울 정도로 옅은 꼭 담은 입술이 보였다. 우습다고 나는 생각했다. 앞서 소개했던 모앵과 셰익스피어의 말을 차용한다면 궤변, 헛소리, 개소리를 자주 하여 멍청이가 되거나 미쳐버린 자들은 밖에서 바보짓 하지 못하도록 정신병원에 가두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